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광고, 홍보, 이벤트, 스폰서링 업무를 추진하는 거대한 마케팅 조직이 있고 그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는 광고 홍보를 하는 마케팅 부스도 없고 예산도 거의 제로인데 전기차 판매에서는 계속 성장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마케팅 조직도 없고 마케팅 예산을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이고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계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홍보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홍보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제가 과거 8년 동안 해외 마케팅을 담당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각 해외 법인들이 광고 예산이 늘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 예산 중 일부를 마케팅 예산으로 돌려쓰고 매체비가 비싼 TV 인쇄 광고에서 광고 효과 측정이 보다 쉽고 비싸지 않은 디지털 광고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광고보다는 홍보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마케팅 정책은 각 지역 본부장이나 현지 책임자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습니다. 판매 책임자들은 판촉비 예산을 줄이면 바로 판매가 감소하는데 당신이 판매 부진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고 따집니다. 광고보다는 홍보를 더 강화하려 하면 이번에는 마케팅 책임자들이 광고 노출이 줄어들면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판매가 감소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해와 바람이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를 대상으로 외투 벗기기 시합을 하는 이솝 우화 이야기로 설득을 했습니다.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죠? 바람이 세질수록 나그네는 옷을 벗기보다는 벗겨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반면에 해는 조금씩 온도를 올려 마침내 나그네 이마에 땀을 흘리게 하고 외투를 벗게 합니다. 바람처럼 광고가 범람할수록 소비자는 더 움츠러듭니다. 해처럼 소비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하는 것이 바로 홍보의 힘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룹과 각사에 각각 홍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가 따로 했던 홍보 기능을 18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개발, 조달, 생산, 판매에서 기존의 방법을 파괴했던 것처럼 마케팅, 광고, 홍보 방법도 기존 방식을 따라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PR 담당 부서를 없앴다고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는 겨우 몇 명의 담당을 남겨두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홍보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 기자들에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공장 오프닝 행사나 신차 발표할 때 기자들을 더 이상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텍사스 공장 오프닝 행사에도 고객들과 투자자, 유튜브 인플루언서만 초청됐지 언론 기자들은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기존 언론들이 테슬라의 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케이스나 마스의 시대에 대응한 기술과 상품을 원하고 있어 테슬라는 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보다는 과거 내연기관차에서 평가했던 방식으로 스타일과 주행 성능 등의 우선을 두고 차를 평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모델 3는 일부 국가에서 코티를 수상한 적이 있지만 유럽 코티나 월드 코티를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팔리고 있는 모델 Y는 기술 혁신성이 집약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코티, 월드 코티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년 유럽 코티 기자들이 차종별 평가 점수를 보면 자국 우선주의나 도로 환경을 고려한 사용상의 편의성 요소가 크게 작용했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코티를 수상했던 푸조 208은 프랑스와 작은 차를 원하는 이태리, 스페인 기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은 게르만족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테슬라의 모델 3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았던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영국 기자들은 타이칸과 모델 3에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자동차 전문 기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일론 머스크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언론을 통한 홍보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게 맡겨두고 대신 테슬라는 SNS와 SNS를 크게 운영하는 셀럽들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활용하면서 스스로가 움직이는 홍보
광고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의 SNS 영향력은 마케팅 투자 이상으로 테슬라의 성공, 성장에 크게 공헌하고 있고, 그가 트위터에서 하는 말은 30초 유료 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확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홍보 특징에서 CEO의 일론의 영향력 없이는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론의 영향력은 그의 비즈니스의 정렬, 테슬라의 비전을 달성하려는 현장주의, 고객 경험 피드백을 중시하는 자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타 업체들의 CEO들은 SNS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극도로 주저하는 편입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된 내용을 올리게 되는 경우 브랜드 평판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소송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일론 머스크만큼 비전이나 기술 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대개 마케팅 부서나 홍보 부서에서 SNS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텐츠 내용에서 테슬라와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1670만 명으로 209만 명의 포르쉐나 211만 명의 아우디보다 8배 정도 많기 때문에 그 강력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20년 8월 2780만 명에서 올해 8월 1억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 사람들이 매일 그의 언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M과 포드 CEO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일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업로드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부서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은 출근이나 퇴근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를 트윗하기도 하고 로켓 발사 생중계를 트윗하기도 합니다. 다른 CEO가 기업이 최신 정보와 최신의 제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SNS를 쓰는 것과 다르게 그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8년 4월 만우절에 테슬라가 파산한다고 보고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파산했습니다.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8% 하락한 일이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테슬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자동차 미디어 이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보도함으로써 지명도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저도 현역에 있을 때 디지털 마케팅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만 문제는 고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신기술 개발은 힘들었기 때문에 신차를 알리는 컨텐츠에 집중했습니다. 신차의 USP에 맞춰 에이전시 아이디를 빌려 SNS에 광고를 하면서 전달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지금 대부분이 자동차 업계에서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편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SNS 홍보에는 기존 업체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몇 가지 기본이 탄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기업 이념과 비전이 일관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테슬라가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태양열 발전, 파워루프, 파워월, 슈퍼차저, 전기차를 보시면 설명하지 않아도 테슬라의 미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현대차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정보를 발신하고 있지만 그들의 미션을 테슬라만큼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성실성 있는 정보와 그 정보의 투명성 부분이 다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실망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고객에 정직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정직하게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모델 3를 예약 주문한 많은 고객들은 제조상의 문제 때문에 납기가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문제를 숨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I mean, and frankly, we're going to be in production hell. Welcome. Welcome to production hell. 과거 1년간의 모델 3는 생산 지옥에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죽음에 직면했던 2008년은 파산 직전이었다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문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고객은 문제에 대해서 납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PR 이벤트의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 X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체의 실험 프로젝트를
PR 이벤트화하여 팔로우와 인플루언스 등으로 하여금 입소문을 최대로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8년에 성공한 스페이스 X사의 로켓 시험 비행은 대체 광고 캠페인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 개발 미션이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로켓에 탑재했습니다. 발사 4분 후에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지구를 배경으로 궤도상에서 신차를 소개하기 위하여 로드스터를 로켓에 탑재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사회적 환경 과제 대응 수단으로서 자선 사업도 해왔습니다. 18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350만 명의 시민이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솔라 판넬에 접속하여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가정용 배터리 파워를 피해 지역에 제공했습니다. 일론의 트윗은 이러한 활동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유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었고 많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통신 시스템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의 홍수 속에서 홍보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홍보의 컨텐츠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컨텐츠의 중심에는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테슬라의 차별화된 혁신성을 앞세운 상품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 비즈니스는 상품에서 시작해서 상품으로 끝나는 옛날의 명언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